자, 그러면 마지막 세션인데요. 마지막 발표는 우리 존경하는 안성일 처장께서 해주실 텐데, 저는 이 안성일 처장이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상당히 새마을운동에 일찍부터 관여하셔가지고 정말로 크게 발전시키는 데 역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우리 안성일 처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주제 발표는 뭐냐면 이 마을총의회 개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 중에 일부분은 제가 이분이 쓴 그 원고를 조금 좀 이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된 분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안성일 처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북오도 새마을 사무처장으로 계시지만, 강원대학을 나오신 이후에 해외 봉사활동,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거의 한 30년 넘게 이 새마을운동본부의 주요 간부로 활동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강원도 지부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또 본부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으시고, 그리고 통일 새마을운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북 도민 새마을운동 사무처장으로 오셨는데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성일 처장님의 준비하신 마을총회와 개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지사님께서 새마을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새마을운동 초기의 새마을운동 있죠. 1970년, 71년, 72년 그 3년 동안 사실 새마을운동의 그 기본적인 추진 원리와 그 경쟁의 원리는 이미 그때 다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3년도에 우리 개발 경험이 지금 전 세계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빈곤퇴치 모델로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새마을 방식을 통한 내 고향 개발은 바로 이 3년 동안의 그 경험을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우리 이북오도 위원회 또 우리 실향민들은 사실 많이 좀 바람을 많이 탔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정책이 이 기조가 굉장히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더 잘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정부하고 우리 이북오도 위원회하고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맞지 않아서 이북오도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실향민들은 가능하면 좀 조용히 있는 게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내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내 손으로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이 세미나는 올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마을 개발 계획을 세우면은 해를 거듭하면서 수정 보완 거쳐서 그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랬죠. 이 주류에 합류를 하지 못하면은 정부가 정말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우리 실향민들께서 이런 부분 도와주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제외가 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 마을 총회와 개발위원회 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왜 새마을운동 방식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기 좀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남과 북은 5,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가난의 질곡, 이 빈곤이라는 거 보릿고개 함께 같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모든 걸 탈탈 털렸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동족산장이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땅에 남아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탈의 역사, 빈곤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족은 스스로 뭔가를 했어야 됐어요. 마을 단위에서.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개와 둘의 이런 사회운동하고 또 향약과 같은 이런 상부상조, 규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함께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사회운동이 바로 훗날의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천리마운동인데요. 1956년 북한의 그 공업발전 전략 일환으로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이른바 그 속도전 운동이라고도 불리고 천삽 뜨고 한번 허리 펴기 이런 운동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천리마운동은 북한의 1차 5개년 계획의 이제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도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천리마운동이 새마을운동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천리마운동은 어떤 설비와 노동력의 증가 없이 그냥 사람만 빨리 움직이면은 뭔가 좀 어떤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은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새마을운동하고 공통점도 적지 않은데요. 두 가지 운동 다 남북의 최고 권력자 지도자에 의해서 창시가 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고 또 몸소 현지 지도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둘 다 경쟁의 원리를 도입을 했고 의식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둘 다 이제 부족한 자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동력 참여를 시켰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방식은 북한에 최적화된 지역 새마을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민들을 더욱더 옥죄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새마을운동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ODA 아시죠? ODA는 유엔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빈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지구적으로 운영한 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인데 그다지 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ODA는 총 2조 3,300억 달러,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면 2,800조 원 정도 돼요. 우리 한 해 예산이 한 400조에서 한 6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렇게 많은 돈이 제3세계 국가, 빈곤 국가에 그 빈곤을 물리치려고 투입이 됐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다만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ODA 공여국이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죽음 원조를 책을 쓴 사람인데 담비사 모요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원조를 안 해주는 게 낫다. 원조가 아프리카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여자 주도의 국제적 원조는 결국 많은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파괴하는데 공모자가 되고 있다. 또 케냐의 경제학자 시크와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원조가 자립자조 정신을 병들게 하고 개방 개혁을 가로막으며 시장 경제 작동을 왜곡시키고 기업가 정신이 탄생할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위대함이 또 대한민국만의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시크와티의 말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말입니다. 이제 유엔하고 세계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자조협동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새마을운동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워야 한다. 또 에티오피아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에 영감을 주었고 어떻게 빈곤을 탈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모델이라면서 새마을운동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sak스 교수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촌의 빈곤 퇴치는 한국민이 이미 증명을 해보였기 때문에 가능하며 특히 성취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은 세계 곳곳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빈곤 퇴치에 최적화된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새마을운동을 스스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조선이라는 월간 화보집이 있는데 1999년도 12월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낭림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자강도 낭림군 협동농장 이제 기사하고 이제 사진이 실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지붕하고 이제 부엌 개량하는 사진, 그리고 마을길하고 담장 정리하는 사진,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 이런 것들 보니까 이게 새마을운동을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런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지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역사적으로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오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분단이 되었고 전쟁을 겪었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하고 이제 사회적 갈등이 지속이 됐습니다. 자연 환경도 무지하게 열악했죠. 한 70% 이상이 산악 지형이었고 자원이 없었어요. 그나마도 이제 일제 시대 때 탈탈 털렸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국하고 어떤 교류를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또 우리 사계절 있다고 이제 우리 자랑을 많이 하는데 애국가에도 사계절 금수강산 이렇게 나오는데 사계절이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봄에는 정말 가뭄 때문에 보릿고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었고 여름에는 또 무지하게 덥고 장마비 그죠? 이거 굉장히 극심했고 겨울에 한파가 추울 때는 극지방 가까이 극지방 정도로 이제 추워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초청 교육할 때에 우리 온도계 있죠. 영하 한 10도, 20도 떨어지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냉장고 속에서 니들은 사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린 이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겨울을 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또 1960년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몇 개 나라 있는지 아시죠? 이때는 한 170개, 160개 국가 정도 있었는데 제일 뒤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았어요. 정말 못 살았죠. 국민의식도 이 가난, 빈곤, 이 굶주림 이건 숙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잘 아시죠? 저보다 다
연세도 높으시고 제 아버지뻘 어머니뻘 같으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이건 더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체념과 좌절 속에서 살았고 국민성도 포기하고 사니까 나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빈곤을 좀 극복해 보자고 1962년 그 박정희 대통령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업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그 공업화를 막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막 잘 살게 된 거예요. 연평균 10% 이상이라는 경제 성장률을 막 달성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그 과실은 다 어디서 따먹냐면은 도시하고 공업 지역에서만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는 이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겠구나. 빈곤을 퇴치할 수 없겠구나. 이런 그 자각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자각도 있었고,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국민 재건 운동이라는 걸 해보시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그러면서 농촌 개발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과외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리마 운동으로 이제 북한이 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지 않습니까? 뭐 툭하면 공비 내려보내고 간첩 내려보냈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이 농촌이었어요. 가장 빈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념이 가장 파고들기 쉬운 데가 농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하루빨리 잘 살게 만들어서 이념적으로 북한 쪽으로 그 뭐 쏠리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운동 시작은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1970년 4월 22일 날 한 해 대책을 수기하는 그 지방장관회의에서 이제 그 부르짖으셨는데 이렇게 짖으셨죠. 말씀하셨죠. 농민 스스로 잘 살아보려는 노력이 담긴 자조의 정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보라는 지시를 하시면서 이를 새마을 가꾸기 운동 또는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마을 운동 중앙에는 그 4월 22일을 새마을 운동 제창 기념일로 정해서 그 우리 자체적으로는 쉬고 있습니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 첫 해인 이제 1970년도에 정부는 그 당시 이제 전국에 3만 5천여 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전 마을에다가 한 마을당 시멘트 335포대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시멘트일까요? 혹시 왜 시멘트인지 아십니까? 여기 플로에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왜 시멘트를 지원을 했는지. 예, 저 이사님 뭐라고? 예. 도로, 다리, 뭐 그리고 담장 개량, 지붕 개량, 그리고 뭐 부엌 개량 뭐 이런 데 이제 쓰여졌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공업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발전한 게 석탄 산업하고 그 바로 시멘트 산업이었어요. 석회 산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시멘트하고 석탄이 그나마 한국에서 좀 가장 많은 자원, 유일한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업화하면서 시멘트가 과잉 생산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를 마을마다 줘가지고 기초 자재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멘트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시기적으로 참 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다가 이제 그 시멘트 335포대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고 그 다음 해 보니까 335개 마을이 전부 다 새마을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딱 50%인 16,000개 마을만 하고 나머지 16,000개 마을은 마을 어귀 시멘트가 돌덩이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지도자가 있으나 마나한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2차 년도에는 그 마을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마을만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16,000개 마을에다가 시멘트 500포대하고 철근 1톤씩을 지원을 합니다. 이때 벌써
그 우수마을 우수지원이라는 그 경쟁 원리가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2차 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 보니까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초가지붕이라든지 흙담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고요. 마을 안길, 진입로, 농가 뭐 이런 것들이 벌써 확 포장이 되었습니다. 하천하고 제방에는 그 다리가 놓이고 이제 마을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면 된다. 해보니까 되네. 이런 신정과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방관하던 이웃 주민들도 우리도 소외될 수 없지 않느냐. 새마을 지도자 다시 뽑자. 마을총회 다시 열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마을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년도에는 전국의 3만 3천여 개 마을을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성과에 따라서 마을을 3개로 구분을 합니다.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 마을 구분별로 단계별로 또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마을 사업은 5개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분임토의 시간에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우선 점화 자극 단계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시멘트와 철근 등을 자재로 지원하면서 주민들을 자극을 했는데요. 이 시멘트는 저런 역할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우리 저 우물 이렇게 펌프할 때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붙여. 그 물을 안 부면은 이 밑에 지하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뽑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멘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작은 돈이지만 기초자재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노동력 참여하고 토지 이사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마을 총회 단계로서 시멘트를 활용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합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며칠씩 회의를 열고 그 사업 선정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회의를 했는데 과거에 그 새마을 화보집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간이 돼 있어요.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발간했는데 그 책자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진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을에다가 큰 나무 밑에 그 백열등 전등 매달고 그 우리 군 차트 글씨 쓰는 거 있죠. 그거 앞에 갖다 놓고 마을 주민들 모여서 회의하는 사진 보셨습니까? 없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 마을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 3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로서 마을 총회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은 마을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사업 수행 방법을 모색하였고요. 이 마을 개발위원회는 주로 총회에서 선출된 남녀 새마을 지도자 1명씩 그리고 마을 원로 그리고 이장, 동장 등으로 이렇게 한 10명 내외로 그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4단계는 협동작업 단계로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는 사업 완성 단계로 스스로 해냈다는 그런 보람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의욕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이제 이념과 철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은 새와 마을의 합성어입니다. 새는 잘 아시겠지만 현실을 파악하고 새롭고 보다 나은 환경을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을 의미합니다. 마을은 최소 기초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동네를 말하는데 서울대 그 환경과 교수 이도원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동리에 그 마을 동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자로 풀어보면은 그 물수변의 같을 동자죠. 물을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의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생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마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바로 마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그런 뜻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 살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새마을 정신을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고 이제 주민들을 변화시켜 나갔는데요. 역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해내는 개척 정신을 근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책임하에 스스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 정신을 바로 자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요. 단순한 2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항상 붙죠. 이런 상승 효과가 붙습니다. 이런 공동의식과 화합의 정신이 바로 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추진 단위가 바로 이제 마을이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둘의 향약, 이런 기본적인 상부상조하는 조직이 작동되는 최소 단위가 바로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지역적으로 친근했고 공동이익 협동 작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새마을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의 마을이 이제 선정이 됐고 지원 대상도 바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총회에서 마을을 위해 일할 유능한 일꾼을 선발하였는데 이 방법이야말로 정말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 한 명을 선발하였고 또 가장 민주적인 회의 진행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시멘트를 활용해서 마을 수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 제가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문구를 하나 써놓는데요. 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책 제목을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책을 하나 내서 유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마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노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땅을 내놓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벌써 우린 프랑스가 자랑하는 거 있죠. 노블리스 올리주. 우린 벌써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빨랐죠. 그리고 이제 청년회는 힘이 좋으니까 뭐 시멘트와 자갈, 철근 이런 무거운 자재를 운반했고 작년회는 물과 콘크리트를 잘 섞어서 이제 공구리죠. 공구리를 만들었고 거푸집을 만들고 또 이런데 기술과 노하우를 이제 10분 활용해서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장 동장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사업 전 과정을 결과를 만들고 보고하고 또한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행정의 지원을 요청해서 받고 했습니다. 부녀회는 그럼 뭐 했느냐? 놀지 않았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두들기면서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에 모여서 먹을거리 점심이라든지 또 간식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요. 노인회는 뭐 했느냐? 노인회도 안 놀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는 청장년층에게 어떤 경험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전 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을 통해서 공동체 운동 방식으로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야말로 노는 사람이 없는 공짜 점심은 없는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 수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부터 78년까지 마을마다 시멘트가 한 2,100포대, 이건 무게로 따지면 한 84톤 정도 돼요. 그리고 철근은 한 2.6톤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이걸 돈으로 따지니까 마을당 그때 돈으로 한 2,000달러, 한 200만 원 내외, 뭐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건총리에 의하면은 이 기간 동안 정부는 5,519억 원을 마을에다 투자를 했는데 성과는 3.6배, 즉 1조 9,992억 원, 3.6배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와 농로가 43,631km가 포장이 됐고요. 마을 안길은 42,200km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전국적으로 6만 5천 개가 그리고 마을당 2개꼴로 새마을 사업으로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경운기는 2-3개 마을에 이제 겨우 한 대 있었는데 75년에는 마을당 3대로 늘어납니다. 86년에는 마을당 21대로 늘어났습니다. 전기 보급률은 1970년대 20% 수준에서 77년에
거의 다 98% 수준으로 이제 높아졌습니다. 중요하죠. 이제 월 평균 농가 소득은 1970년도에 이제 25만 5,800 원에 불과했는데 79년에 153만 1,300원으로 거의 10년 만에 6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주 이제 농촌의 고리대금이 굉장히 이제 판을 치고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했는데 이때 고리대금이 없어졌고요. 농협도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말뿐이었죠. 근데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고 나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사고 난 뒤에 비로소 농협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마을 운동 성공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토지 소유주들도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도로가 나가는 땅이라든지 새마을 공장에 쓰이는 부지 그리고 뭐 이런 그 토지사한 거를 따져보면은 마을당 평균 한 1,7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새마을운동에 희사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마을운동은 농촌 생활 환경이 이제 그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농가 소득 증대로 농촌은 빈곤 탈피에 성공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고 지방자치와 민관 협치, 즉 굿 거버넌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통일 후에 내 고향 그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 혼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정부하고 우리 이북 5도위원회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민간 협치, 즉 굿 거버넌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새마을운동, 통일 새마을운동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은 남북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빈곤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내 고향 재건 모델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새마을운동 이전의 한국 상황과 매우 유사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한 북한 지역사회 개발 성공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북5도 새마을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 새마을이 함께 통일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선 통일 새마을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와 시군 단위 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된 시군 단위 개발위원회를 세우고 또 새마을 운동 방식의 내 고향 재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마을 단위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내 고향 재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3차년도부터는 도단위 마을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단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 새마을운동을 이제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북5도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통일 새마을운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장 군수단 또 시군단위 새마을 지도자가 그 같이 구성된 시군 단위의 그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줬고요. 이 제안은 이북5도위원회 정식으로 오늘 이 세미나 워크숍의 결과물로서 한번 보고를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자체가 해마다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 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마다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차근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한성일 사무처장님의 내용 중에서 혹시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견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두 분만 프로에 계신 분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특별히 예. 아유, 저분이 질문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여기 그 평안남도 성충군입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향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 고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럼 어떤 것을 또 해야 될지 새마을 운동에 그 고향을 좀 더 알아야 알고 있어야 그 개발도 하고 또 재건도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북에 대해서 그 지역 동향을 잘하는 것이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워크숍을 기획을 하면서 그 패널로 모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유석 박사님하고 도지사님, 그리고 아까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님, 이런 몇 분이 계셨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패널로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이제 바로 필요로 하는 그런 배경 지식으로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패널로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최현준 비례대표님의 그 발표 자료를 우리 지사님이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 현재 북한이 처한 그 현실과 그리고 그 정세, 그리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기본 정보를 드리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참석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을 드리지 못했지만 2차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배경 지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예. 예, 다른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로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사실은 처음으로 하는 그러한 그 워크숍입니다. 저도 좌장으로서 참여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웠고 진지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서유석 박사님 정말 아주 깊이 있게 그 국제정사와 북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리면 사실은 폼페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털어놓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북한은 김정은은 근본적으로 트럼프하고 친하고 싶었다. 잘만 되면은 북핵을 포기하고도 싶었다. 그런데 뒤에서 시진핑이 네가 그러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서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주변 여러 나라의 어떤 이 세력관계,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준비하고 면밀히 연구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1강을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이 강의가 좀 더 내용을 충실히 해서 우리가 어느 날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한 그러한 통일 새마을운동을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 새마을회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끌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유석 박사님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안성일 우리 사무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현준 이분은 그 말씀도 잘하시고 또 그 이북 내용을 잘 알아서 도움이 될 뻔했는데 못 온 게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북 5도 새마을 회장이신 조성훈 회장님의 크로싱 멘트를 듣고서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일회만큼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해 있게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워크숍을 가질 때 수료증 관계도 사실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료증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는 거 마음에 많이 와 닿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점을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전부 다 전부 명단을 맞춰가지고 수료증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가지게 큰 동기가 뭐냐면 저도 그랬고 우리 김중만 지도자님이나 김수정 지도자님이 사실 중앙에 올라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런 걸 잘 저희들한테 성과를 못 얻었는데 특히 올해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도 없는 관계지만 강곡희 중앙회장 영장한테 얘기했던 결과 그래도 처음으로 한 280만 원 돈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전현 처장의 힘입니다. 한번 큰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아마 이보고도 새마을이 생기고 처음 생각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2회 때도 우리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우리가 중앙에 올릴 때는 더 많은 우리가 그것도 해오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한 2년 동안 중앙에 올라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새마을의 연찬 정책이 뭔가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야, 안 되겠다. 우리 새마을, 이보고도 새마을도 이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시작한 게 이번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석하신 한 분 한 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재건하겠다. 이보고도 새마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오늘 많이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더 좀 깊이를 알고 지식을 알아야 내가 남한테 전수할 수 있고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이 공유 없으면 절대 리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을 리더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한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좌장을 맡아 계시는 우리 평안도 이명우 시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실 오늘 우리 북한연구소 김일철 박사가 다시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잘못돼서 어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못하고 또 서유서 박사님이 더 자세하게 깊이를 알게 해주면 서유서 박사님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모든 거 참 성황리에 끝난 거는 제 힘이 아니라 우리 사실 운영위원님들 또 각 이사님들 또 분유회장님들 또 지도자님들이 다 합심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든 것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보고도 새마을이 더더욱 앞으로 나가시는 전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동안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준비하신 안성일 처장한테 더 한번 크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부족해도 잘 좀 이해하시고 돌아가실 때 아마 그 선물이 귀 청소기 아마 선물을 했습니다. 좋은 것이야. 그 청소기하고 떡을 꼭 맡아가시고 수료증은 꼭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